안녕하세요. 굿로이어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를 보면 당장 들이닥쳐서 따지고 싶으시죠? 눈앞에서 현장을 잡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고 주변에 소문이라도 내야 억울함이 풀릴 것 같죠. 그런데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법적으로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서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들, 또 주변에서 자주 보았던 사례들 중심으로 불륜당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면 현장을 덮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현장에서 잡아야 확실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아내가 남편의 불륜 현장을 덮쳤다가 몸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내가 상간녀를 밀쳤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불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고 아내가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남편은 아내가 상간남과 자주 만나는 걸 뒤쫓았습니다. 식사하고 커피 마시며 다정하게 얘기하는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확보했는데요. 그런데 현장을 덮쳤더니 아내와 상간남은 우린 그냥 친구다. 스킨십을 했냐 손을 잡았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가진 증거는 다 밥 먹고 대화하는 영상뿐이었고요. 불륜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발각된 뒤에는 두 사람의 경계가 더 심해져서 증거 수집도 막혀버렸습니다. 불륜 현장을 잡는 건 드라마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법정에서는 사진, 영상, 메시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훨씬 강력합니다. 현장을 덮치고 싶다면 반드시 증거가 충분히 모인 상태에서 하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절대 몸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가 불륜 사실을 가족, 친구, 직장에 마구 알리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에게 알리는 건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지만 친구나 직장에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한 아내가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간녀와의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간녀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아내가 SNS에 내 남편은 바람났다. 이 여자가 상간녀다. 라며 실명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응원을 받았지만 곧바로 상간녀가 고소를 했고 결국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륜 사실은 아무리 분해도 함부로 퍼뜨리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법원은 개인의 억울함보다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을 조금 더 무겁게 볼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한 여성은 남편의 외도를 확신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너무 분해서 바로 소장을 제출했는데 법원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아내가 이유 없이 이혼 청구를 했다며 역풍을 펼쳤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내가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협의 이혼에 응했는데요. 그런데 재산분할 부분에서 제대로 합의가 안 돼서 남편이 회사 지분과 예금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협의 이혼이 성립된 상태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증거와 전략 싸움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고 감정적으로 덤비기보다는 충분히 증거를 모은 뒤 법적으로 준비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입니다. 한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몰래 방 안에 녹음기를 두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와 보니 녹음기에 아내와 상간남의 성관계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고 이를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법원은 도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버려서 이 남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통나면서 아내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되도록 합법적으로 모은 카톡 대화, 사진,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을 증거 수집하셔야 하고요. 증거 수집이 어려우시면 소송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 수단으로 수집하다가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배우자와 상간녀를 직접 찾아가서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한 아내는 상간녀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아내는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간녀가 협박을 당했다며 맞고소를 해서 오히려 아내가 피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남편이 상간남에게 따지기 위해 계속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다시 만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간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죄로 고소를 당해서 접근금지 조치에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붙으면 불륜을 입증하기는커녕 오히려 폭행, 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같은 죄목으로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불륜을 당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현장 덮치기, 불륜 사실 퍼뜨리기, 증거 없는 성급한 이혼, 불법 증거 수집, 직접적인 감정 충돌, 이 5가지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